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K-팝이 정치적이다라는 독일 언론들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커지게 된 것은 사실 방탄소년단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알 듯 모를 듯한 백인 우월주의,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거부하며 아미 등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그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일례 등이 서양 언론들로부터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기도 하죠. 그 후로도 블랙핑크의 기후보호운동 등이 전 세계 K-팝 팬들을 움직이게 하며 선한 사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K-팝 아티스트들은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 K-팝 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연대를 해가며 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현상이 나라마다 여러 방식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정치적 움직임이 가장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해드리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거부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리 거부감을 보일 어젠다는 아닙니다만 한국 사회는 근 20년 동안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며 대중들은 정치적이다라는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들이 정치에 악용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대중 스타들은 그나마 중립지대에 있으면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팝의 역사를 보면 K-팝이 지금 보여주는 영향력과 그 모습은 그렇게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악이란 원래 그런 것이죠. 고정관념을 뛰어넘게 하고 구속과 속박을 뛰어넘게 합니다. 음악은 늘 그래왔죠. 특히 음악 장르 중 락 음악이 정치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 냉전시대 해체의 상징 같은 팝송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곡을 두고 지금 세계사 자체를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70년대생 분들이라면 혹시 이 곡이 아닐까 하며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곡은 바로 스콜피언즈의 Wind of Change죠. 이 명곡은 아마 70년대생이면 모르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곡 자체가 명곡이기도 한데요. 당시 정치나 외교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이 곡을 듣고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공산진영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독일 언론이 지금 실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이 무너진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곡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러시아 작가가 하고 있어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내부 사정의 목소리를 들어볼 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여기서 소련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냉전을 종식시킨 직접적인 사건은 당시 소련의 개혁의 상징이었던 고르바초프를 몰아내기 위한 1991년 8월 소련 쿠데타였습니다. 소련의 개혁으로 상징되었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그리고 이를 추진하던 고르바초프를 지도부에서 몰아내려는 구소련 보수파 세력들의 집단 행동이었죠. 당시 개혁 세력들이 추진하던 신연방조약 체결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에트 유니언이 왜 무너졌는가, 그 이유는 아주 많고 여전히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8월 쿠데타 사건입니다. 이 쿠데타는 놀랍게도 맨손으로 탱크를 막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온 당시 소련 시민들에 의해 3일 만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소련의 보수 세력의 위기감은 아주 컸을 겁니다. 1990년 10월 3일 이미 독일이 통일되며 그때까지 존재했던 공산진영과 서방진영의 지리적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 연방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 이미 독립을 결정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모습들로 소련은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들 나라는 당시 세계의 거대한 한 축 소련의 정치적 영향권에서 이미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탈소련화 현상을 고르바초프가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데 보수파가 보기에 그는 그렇지 않았죠. 더욱이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전략무기 감축 협정까지 맺는 등 냉전의 조식을 알리는 행보를 연이어해 갑니다. 여기에 고르바초프는 더 앞서 나갑니다. 1990년 4월 각 공화국 주민들이 국민투표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소련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소련 연방 해체의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그 다음에 3월 17일 탈퇴를 하겠다 의사표현을 하며 국민투표를 하는데요. 이 안건은 부결됩니다. 고르바초프가 너무 앞서간 것일 수도 있죠. 이 결과 오히려 연방 강화 여론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총 15개 연방공화국 가운데 러시아를 포함해 9개 공화국이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연방을 구성하는 신연방조약을 이끌어내죠.
보수 세력의 쿠데타는 바로 이 신연방조약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원래 목표는 개혁에 대한 반대였던 것이죠. 어쨌든 미국과 대척점에 서서 현대사회에서 냉전이라는 시대를 만들어온 소비에트 유니온은 이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못 채우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92년 12월 30일 건국되었던 소련이라는 국가는 69주년을 4일 앞두고 무너지게 되죠. 그날이 바로 1991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 유니온은 몰락했다. 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다. 독일의 음악 그룹이 혁명 정신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푸틴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 역시 다시 음악이 될 것이다. 이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러시아 출신 독일 칼럼니스트 블라디미르 카미너가 주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독일 매체 T-온라인은 소련 몰락의 가장 진실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2021년 5월 17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장을 위해 1989년 소련 모스크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에서 당시 모스크바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모스크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때 이 모스크바 뮤직 피스 페스티벌 영상을 보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디오 테이프 복사본을 또 복사하고 그걸 또 복사해서 그래서 돌려보고 그랬죠. 당시 어느 레코드점에서 이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테이프도 사고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죠. 왜냐하면 이 모스크바 뮤직 페스티벌은 정말 팝 콘서트로서는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길 만한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냉전의 한 축, 악의 한 축이라고 불리던 소련에서 이 콘서트를 열고 이 콘서트에 참여해서 열광하는 모습이 비디오에서 나오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스콜피언스, 본조비, 신데렐라 등 최고의 뮤지션들이 대거 모스크바 무대에 올라갔죠. 모스크바에서 무대 설치는 미국의 문양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정말 당시 공산진영이 악하다라고 교육받던 저희 같은 세대에게는 충격이었죠. 이런 모습이 소련이 무너지기 전 팝이라는 음악을 통해 냉전의 한 축,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음악으로 소련을 초토화시킨 거죠. 그리고 당시 개혁을 하며 이 콘서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고르바초프의 꾸준한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더해 당시 소련의 변화의 물결을 밀어붙인 곡이 바로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입니다. 그냥 파워 발라드 락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곡은 당시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실패와 함께 엄청난 히트를 치죠. 아마 역사상 가장 잘 팔린 싱글 음반 중 하나일 겁니다. 총 1,400만 장 팔았나 그렇죠. 1991년 1월 발매되어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인기를 몰아갔고 당연 유럽 각 나라 차트에서는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오랜 기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오늘 칼럼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역사와 음악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칼럼이 이런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칼럼니스트는 러시아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76%가 반대했다. 기타 등등 이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렇게 짧게 거론하며 칼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러시아 출신인 작가 블라디미르 카미너는 러시아인들의 특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대목에서 왜냐하면 우리 소비에트 유니온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당시 정치 지도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내부인의 주장을 믿는다면 사실 보수파의 쿠데타가 납득이 갑니다. 안 그러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죠. 러시아 독립 소련 해체를 두고 한 투표가 부결되었고 연방을 약화하는 신연방 조약에 대해 반대했던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소련 시민들이 이를 또 막았다? 조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지금 컬럼니스트의 이런 설명을 믿는다면 이 부분은 아주 설득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즉 당시 국민투표에서 소련 국민들의 진심은 러시아가 소련 연방에서 나오거나 또한 그들은 느슨한 연방을 원했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소련은 70년의 역사를 마치지도 못한 채 해체되었다 칼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체의 원인,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이 나라의 종말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그 이후로 냉전 또는 우주를 두고 펼친 미국과의 경쟁과 그 실패 아니면 가난한 시민들을 담보로 만든 로켓들 가능성 있는 여러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는 실제 당시 소련은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신경을 쓰기보다 우주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집중을 해왔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을 또한 소련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며 즐겼다고 말을 하고도 있죠.
1967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는 칼럼니스트는 그해 무려 73번이나 소련 우주비행사들이 우주를 향해 날아갔지만 당시 생활 필수품은 부족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랄 때 버터가 많이 없었고 바지도 없어 항상 꿰매 입었다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낭만주의자들은 로켓을 적게 쏘는 대신 제대로 된 바지를 입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말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는 낭만주의자들이라고 부른데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없어도 사는 낭만으로 그 당시 그 가난한 생활 속에 치부되었다는 거죠. 소련은 밥이 없어도 무너질 그런 국가가 아니고 당시 시민들은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우주로 날아갔던 소련의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소련으로 가지고 올 것들은 돌과 모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모든 소련의 우주계획과 이에 따르는 노력이 쓸모없게 됐다는 사실을 실망했다는 당시 소련의 사회 분위기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경제적 불편함에도 그는 놀랍게도 소련은 분명 다음 70년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시 소련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견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시민들의 의식을 일거이 바꾼 것이 바로 팝이었다 그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198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뮤직피스 페스티벌은 30만의 관중이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장에 모이게 했고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이 페스티벌이 마약을 반대하는 락이라는 주제로 열렸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당시 스콜피언스의 명곡 윈드 오브 체인지가 이미 러시아 방송을 타고 소개가 되었고 이 방송을 통해 소련이 국민 생활에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시민들은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주장을 하고도 있죠. 그러니까 변화의 물결에 대한 욕구가 당시 소련 시민들 사이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은 이미 모스크바 뮤직피스 페스티벌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들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가 데이트를 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자신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윈드 오브 체인지라는 노래를 부르며 지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곡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확산이 되었다 그는 설명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 멜로디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서부터 이제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소련 시민들을 지배했다고 그는 당시 시민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 미국 CIA가 이 곡에 관여했고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주장. 그래서 스콜피언스의 싱어 클라우스 마이네가 페스티벌 참가차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그 텍스트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싱어 클라우스 마이네는 이 곡은 그 후 쓰여졌다 반박도 하고 있죠. 칼럼니스트는 어쨌든 간에 스콜피언스의 이 명곡이 소련의 붕괴를 촉발시킨 것은 맞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실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이 푸틴의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는 예측하고 있죠. 물론 오늘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걱정하게 하는 락 음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칼럼니스트는 이에 반해 랩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래퍼는 콘서트가 열리지 않아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는 불행인 것은 아직까지 윈드 오브 체인지 같은 랩 버전이 없다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칼럼니스트가 바라는 바로 그 역사의 순간 K-팝이 등장해 있기를 나홀로 기원해 봅니다. 어쨌든 팝은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